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운명의 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 결정문 낭독이 시작이 되었죠. 어떤 결정이 선고될지는 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 방송에서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이벤트들 가득 안고 있는 하루가 되겠는데요.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이제 잠시 후에 발표될 판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을 크게 받아가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어제 오늘이 변동성이 좀 제법 크게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죠. 이틀 동안 거의 밤을 샜다가 보니까 면도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피부가 좀 안 좋아서 면도를 못했는데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지수는 얼추 이제 2분기에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은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개파락 출발해서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보였죠. 어제 나스닥 시장이 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4%가 넘게 다 밀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잠깐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 4분기죠. 이 지난 4분기 때에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지 못했죠. 한 단계 다운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미국 시장이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 4분기 때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별로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어제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던 게 관세에 피해가 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LG전자라든가 LG이노텍, 그다음에 한세실업 이런 기업들이 큰 폭의 하락을 했죠. 이유가 신흥국 쪽, 특히나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나라에서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좀 제법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을 좀 확대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율을 하게 되겠죠. 조율을 하게 되겠지만 이런 잡음은 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475원짜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라면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더 나올 수가 있는데 달러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원화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죠. 즉 원화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1470원대 있다가 1440원을 하회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부정적인 부분들만 생각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매도를 하는 구간들은 아니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섹터별로 보게 되면 오늘 반도체 쪽이 제법 밀리죠. 그러다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삼성전자 57,000원 이하권역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매수입니다, 이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박스권에 있다고 얘기했었죠. 박스 하단자리 때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이 또한
매수로 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화학이라든가 뭐 통신, 철강 이쪽 섹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쪽도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25% 관세를 피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뭐 지금 바로 생산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소진 그 사이에 미국의 공장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생산을 하게 된다라면 관세 적용이 안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금일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마 그 인맥주들 거래를 좀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변동성이 제법 나올 수 있어요. 재수 없으면 오늘 꼭지에 물린다라는 거. 동신건설 벌써 흐름들 나오고 있죠. 뭐 에이텍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차트의 모양새는 쌍봉 치고 밀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 인맥주라든가 정책주들은 오늘 건들지 마세요.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건들지 말자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여러분들 은행에 적금 넣잖아요. 아이들. 그 적금으로 주식을 사야 될 만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하니 주식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배당 나오면서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도 며칠 밤 잠을 못 이루셨을 텐데요.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해결해 갈 수 있으니까요. 하단 자막까지 참고하셔서 같이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는 섹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반도체단 이야기 좀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곧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은 것과 함께 또 미국 반도체주들은 패닉셀까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삼성전자에서는 메모리 값을 최대 5% 인상한다는 소식까지 함께 나왔거든요. 전문가님, 반도체 쪽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글쎄요. 마음가짐은 강하게 잡고 봐야 되겠죠. 네. 문제는 이게 그 증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지수의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는 없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 반도체 쪽의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를 보면 다릅니다. SK 하이닉스는 윗단에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윗단에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아랫단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결국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차이가 났던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HBM이잖아. 인공지능 기반형의 반도체. 이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차별화된 모습이 나왔고 거기에서 소부장 쪽 종목군들도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왔어요. 인공지능 기반형의 HBM 쪽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을 했고 그 이하단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업황 부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HBM 딸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레거시 쪽이 반등이 나고 그 이유는 딥시크가 출현하면서 바뀌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고사양 반도체가 필요 없다. 그게 없이도 인공지능 쪽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HBM 딸에 있는 기업들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레거시 쪽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쪽에 가격을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낫겠죠. 게다가 한미반도체를 한번 볼까요? 한미반도체가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독보적이었었어요. TC본더 쪽에서는. 근데 한미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강했던 주가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약합니다. 그 이유가 경쟁사의 출현이었었잖아요. 하나 쪽, 그죠? 그 경쟁사의 출현으로 지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 부분들 때문에 탄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반도체와 다를 게 없겠죠. 삼성전자가 HBM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SK 하이닉스는 출렁거림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레거시 쪽에 있어서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단계 위, HBM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생기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또 우위에 있는 거고, 주가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윗단에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랫단에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좀 보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레거시 쪽의 소부장 쪽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관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미국에 뭐 마이크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 관세에 있어서는 아마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들이잖아요.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해라. 그러면 관세 없애줄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건 먼저 질러놨어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이 없나요? 있습니다. 투자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시킨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이게 협의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보게 되면 첨단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좀 들고 분야마다 좀 다른 그런 상황들이기는 하지만 신기술로 볼 수 있는 뭐 유리기판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밀렸죠. 기회의 요인들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소캠 쪽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칩 관련주들 뭐 이런 쪽도 나쁘진 않아요. 결국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매 타이밍 잡아야죠. 그리고 그 단가를 낮추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더 가져갈 거냐 아니면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거냐 다른 종목을 볼 거냐 요 구간을 생각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 2위가 이 반도체와 자동차인데요. 어제 오후 1시 1분을 기해서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들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님, 자동차 섹터에서 이 관세로부터의 탈출구 찾을 수 있을까요? 관세를 탈출구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일단 맞았죠. 관세는 그 맞은 부분들인데 우선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미국 공장을 준비를 하고 있죠. 현대 기아가. 그러면 여기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관세를 이제 막기 시작한다. 그 부분들이 확정이 됐죠. 근데 조율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바로 생산해서 파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재고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남아 있죠. 그러면 그 재고 소진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시장에 공장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매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 산업 자체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화 속도를 좀 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면 뭔가 좀 절충안이 좀 나오겠죠. 결국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영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세는 당분간 이 잔파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만약에 자동차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 미국 현지의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나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종목군들 선별할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대그룹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배구조에 대한 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럼 이 지배구조에 맞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현대모비스가 해당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 놓고 보게 되면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하단 자리대까지 밀려내려고, 지금 25만 원 자리대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요 자리대는. 그럼 이런 구간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에 있어서의 감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차나 기아나 지수가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미국 쪽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뭐 성우하이텍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있단 말이죠. 뭐 SL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뭐 관심을 좀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세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관세를 피했다라는 심리에 올라줬던 이 제약바이오단이 오늘은 흐름이 약간 다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쪽 그래도 실적 잘 나올 것 같은 종목들 다수 포진되어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가야 될까요? 지금 제약바이오 좋아요.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우선 제약바이오 쪽 섹터, 이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서민에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약 쪽 같은 경우도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의약품, 약 같은 경우는 꼭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관세를 확 올리기에는 아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쪽 같은 경우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로비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약가가 좀 높아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같이 손대겠죠. 그러면 제약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나 이런 쪽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약주들 중에서도 미국 현지에 생산 라인이 있는 제약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 될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생물보안법 얘기가 갑자기 쏙 들어가 버린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아마 이 얘기도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나오게 될 때 좀 준비를 해놓는 부분들이 좋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위아래로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윗단에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윗단에 있죠. 리가켄바이오는 좀 밀리고 있고, 보로노이 윗단에 있죠. 에이벨 바이오도 윗단에 있고요.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유한양행 조금 많이 밀렸네요. SK바이오팜 밀렸고, 그 다음에 녹십자 밀려내렸고, 아랫단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윗단에 있는 종목을 볼 거냐, 아랫단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볼 거냐, 이걸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망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안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친구도 렉나자에 대한 부분들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가 매수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도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CDMO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게 본다라면 녹십자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바닥권역이죠. 그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여기서 뭐 더 크게 확 밀린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종목 선정을 좀 잘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HLB처럼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무서운 게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거, 이런 식으로 밀리는 게 겁나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제약주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게 어떨까. 그럼 대표적으로 뭐 아까 녹십자 말씀을 드렸고 유한양행 말씀을 좀 드렸고 뭐 SK바이오팜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한미약품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위치가 서로 다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좀 더 늦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단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T팜인데요. 8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차트상으로 약간의 바닥을 다져가는 듯한 흐름도 나오고 있죠. 매수가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현재 가격입니다. 7만 5,30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전략 어떻게 더해갈까요? 우선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8만 원짜리대면 뭐 나쁘게 산 자리대는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요 이제 21선이 들어 눕고 있죠. 여기 들어 눕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저점이 조금 위쪽이 낮아지긴 했지만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21선 저항이고 이제 둘러 눕고 있죠. 요거 추매 타이밍 잡아야겠죠. 요 추매 타이밍 잡게 되면 85,000원대 위에서는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종목을 좀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 차트를 봐도 뭐 이제 반등권역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은 매도할 자리 때는 아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85,000원 이 위로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갔을 때 뭐 단기적으로 봤다면 좀 챙겨주시고 좀 긴 관점으로 봤다면 좀 더 끌고 가거나 아니면 다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전해질지 전문가님께 조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재판관 전원 일치라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에 따라서 전문가님 조금 시각을 전해주시죠. 우선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또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환율도 지금 갑자기 급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뭐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뭐 탄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얘기가 많았던 그런 사항들인데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제법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대왕고래 쪽의 프로젝트들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원자력 쪽도 약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봤었던 종목군들 보게 되면 인맥주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전략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게 종목을 좀 골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인맥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동신건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맥주들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하게 된다라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오히려 흐름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카카오 같은 경우들이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뭐 화성밸브라든가 휴스틸, 넥스틸 이런 기업들이 좀 밀린단 말이죠.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밀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게 지금 대왕고래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이들 섹터들은 아마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수에 있어서 보게 되면 어찌됐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단계예요. 해소가 되는 과정인데 지금 어찌됐든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오늘 하루만 잘 넘기게 된다라면 큰 변동은 이제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력 쪽 섹터들도 좀 제법 오늘 밀립니다. 원자력 쪽 섹터들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대체적으로 많이 밀립니다. 뭐 한정 KPS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데 뭐 BHI라든가 에너토크, 두산에너빌러티 뭐 이런 기업들도 밀리고 있는데요. 이미 주가는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LNG 쪽, 그러니까 대왕고래 쪽 같은 경우도 LNG 쪽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야당 대표가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났어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얘기, LNG 쪽에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LNG 쪽은 한국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중첩되는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들 섹터들은 오히려 이렇게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분할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좀 참고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불확실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가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약간의 불확실성이 다시금 확인이 되고 있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다시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그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이어질지 조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도 방송 중간중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체크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 2차 전지 쪽 이야기 조금 더 여쭤봐야겠는데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또 전반적인 반등이 오전에는 확인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공매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대감도 컸었는데 오히려 타격을 받아갔던 2차 전지단이었습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쪽 이제 회복세 시작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좀 보면 어제 최근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대차 잔고도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공매도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우선 요걸 한번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이 동아기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동아기업이라는 기업이 어제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27%대 급등이 나왔는데 이 동아기업의 자회사가 미국에서 수주를 받았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뉴스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자회사.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뉴스가 나왔던 부분들이 동아일렉트릭 라이트, 미국 현지 배터리 제조사하고 3,500억 규모의 전액을 공급하는 그런 예약이 나왔죠, 공시가. 근데 무관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니까 무관세예요. 그러면 결국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미국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관세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일단 이 기업이 보여준 것 같아요. 어제 이 동아기업이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이 반등이 쫙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종목군들 변동성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국내 셀 업체들 삼성 SDI, LG엔솔, SK온 미국 쪽에 공장을 많이 했죠. LG엔솔 마찬가지고 SK온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는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셀 자체를 여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이게 관세를 받는 게 맞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제법 나왔었는데 조선 쪽이나 방산 쪽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종목군들이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다 늘어났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2차 전지 쪽 단에서는 더 많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많이 빠져 있고 불확실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제일 취약한 섹터가 2차 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시장 2차 전지의 공매도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쪽 섹터는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된단 말이죠.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걸 매도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신규 매수 타점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전략 또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야겠죠. 추매 타이밍을 했을 때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확인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예측 매수를 했다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보유 그리고 없는 분들은 매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확인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몇 개만 좀 보게 되면 LG엔솔 많이 빠졌어요. 신저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30만 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LG엔솔이 미국 공장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30만 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오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쪽에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1분기도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유를 해야 되겠죠. 다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5일선과 21선이 하반각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확인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보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신저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삼성 SDI가 2조 원대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합니다. 전고체의 마더라인을 설치를 하고 미국 법인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도 돌아설 걸로 보여지고 있죠.
적자를 냈던 기업이 아니었어요. 연 기준으로 봐도 적자를 냈던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는 제일 적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죠. 역성장이죠. 그러다가 내년도 되면 확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예상이 됩니다. 유상증자 때문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2분기 정도 때까지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적금 대신에 이런 기업들을 적금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죽을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까? 사실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월봉 차트 보게 되면 쐐기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쐐기 형태로 빠지고 있다는 것은 급반등도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고 오히려 모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상증자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난 유상증자 받기 싫어라고 하게 되면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는 날부터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쪽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빠졌죠. 사실 30만 원대 있다가 5만 원대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월봉 차트를 보면 다른 2차 전지 소재 쪽 같은 경우 거의 120개월 선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나마 적게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왔다 그러면 요 박스에서 이제 매물수화 과정을 거치면서 차트를 모으는 그런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겠죠. 오늘 단기적으로는 예측 매수, 확인 매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 포인트는 나왔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단기적인 매수 시그널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섹터 전반적으로 매수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 그런 구간들이지만 아무래도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힘들고 사실 욕 많이 나올 거예요. 욕이 많이 나올 건데 그래도 그 부분들은 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SKC가 되겠는데요. 14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입니다. 2차 매수를 좀 어디에서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차트상으로 또 신저점 만들까 봐 걱정도 되는 마음도 드는데 어떤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은 상담을 받았던 분 같아요. 5% 14만 원에. 유리기판 쪽도 하고 있고 2차 전지 쪽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 가장 빠르죠. 자회사 앱솔릭스. 주가적인 부분들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5%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요 저점 자리 때 120개월 선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넥스트레이드 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모양 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자, 5일선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5일선을 타고, 즉 5일선을 저항으로 지금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일선을 안착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게 좋겠죠. 근데 오늘 5일선 안착 시도가 나와주고 있죠. 일단 오늘 자리대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그럴 자리대로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5% 비중이라면 여기서 뭐 10% 정도는 더 분할로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3만 원에서 14만 원짜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챙겨놓고 다른 종목군들을 보든가 더 끌고 가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전력기기 쪽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보겠습니다. 반덤핑 관세 결과가 오늘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단독 보도를 통해 얻은 힌트를 살펴보면요.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덜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또 특히나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면제가 된다라는 소식까지 담겼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가요? 일단 뭐 불확실한 부분들은 제거가 됐다라고 봐야 돼요. 현대 일렉트릭하고 효성 쪽은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무관세가 확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뉴스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효성중공업이 오히려 좀 더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송배전 쪽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좀 반등 타이밍을 잡아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쪽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좀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윗단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LS나 LS일렉, 특히나 LS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LS일렉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많이 윗단에 있는 현대, 효성 이쪽보다는 좀 LS 쪽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중형 섹터라든가 소형주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일진전기라든가 재룡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얼추 빠지지 않았을까? 여기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좀 안전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LS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전선 쪽 섹터들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함께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코너로 넘어가서요. 주신 종목 상담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LIG 넥스원 보겠습니다. 30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 가져가고 계십니다. LIG 넥스원도 지금 매수가보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약간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LIG 넥스원 쪽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30만 원의 매수를 좀 하셨는데요. LIG 넥스원 좋죠. 방산 쪽에 있어서는 수주도 많고 이들 기업들 자체가 근데 볼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좀 흠이 아닌가 싶어요. LIG 넥스원은 미국 쪽에 이슈도 있어요.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거기다 자회사인 로봇 쪽도 있죠. 이 구간대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30만 원이면 지금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21선이 이런 식으로 될 때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밀렸다가 21선이 이렇게 되고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요 구간대에 확인 매수하세요. 요 구간대에 즉 요런 구간대에 확인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21선 꺾이니까 이거 맞고서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일 때 돌파가 나올 때 요럴 때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니까 뭐 10% 정도 더 해도 좋고 다만 반등이 다시 나와서 29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분할로 챙기고 나오세요. 일단 왜냐하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일단 조금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여기서 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삼양식품 함께 보겠습니다. 매수가 85만 원이고요. 비중은 10%인데요. 삼양식품 오늘 4% 넘게 빠집니다. 80만 3천 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소식과 함께 이 수출에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수출 실적 하락 우려 정말 크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전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80만 원, 85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수익이 나다가 지금 손실로 접어드신 건지 아니면은 요 눌림목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잘 나가죠. 라면, 불닭볶음면부터 시작을 해서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겠죠. 조정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추매하지 마시고요. 10% 갖고 계시니까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이 종목은 그냥 단기로 그냥 짧게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많이 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매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증설하고 하는 부분들 좋아요. 좋은데 그 부분들이 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매수, 여기서는 추매하지 말자, 반등 나면 매도하자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깐 요 보면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정체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다가 올해 이제 예상은 좀 좋아질 건데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900억대 있다가 1,400억하고 3,400억하고 4,500억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매출도 늘어나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요 구간 때 이렇게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70만 원대 초중반? 많이 빠진 70만 원 정도 대에서 이렇게 매물 소화가 좀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바로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70만 원대 초반까지 밀린다면 차라리 이때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등 나오면 그냥 매도하고 밀렸을 때 차라리 다시 보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야기 함께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참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공부하신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